버즈2하고 비교해서 급이 한 단계쯤 낮은 느낌이네요. 그래서 소음 환경에서는 성악품질이 안녕하세요, 아레시나입니다. 오늘은 저번 버즈2 리뷰 때 예고한 대로 비츠 스튜디오 버드를 가져왔습니다. 버즈2랑 에어팟 프로하고 같이 한번 비교해보죠. 비츠 리뷰를 보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중요한 팩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번엔 애플 칩셋을 안 썼습니다. 파워비츠 때는 잘 써놓고 이제 와서 굳이 빼버렸죠. 결국 이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왜 망했는지는 노이즈 캔슬링 성능만 봐도 바로 알 수 있는데요. 노캔 성능이 버즈2보다 한참 떨어지죠. 비츠가 오히려 약간 더 비싼 제품임을 감안하면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심지어는 고음까지 포함하는 광대역 차음성을 보면 차이가 더 벌어지죠. 차음 성능은 버즈2하고 비교하면 그냥 완패입니다. 사실 주파수 그래프로 보면 물리적인 차음성은 비츠가 더 좋은데요. 저음에서 물리적 차음성이 5dB 차이면 사실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런데도 저음 대역에서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오히려 버즈2가 더 좋죠. 중고음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좀 벌어지네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비츠 버즈가 노이즈 캔슬링 신호 처리 성능이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애플 칩을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아주 진하게 남죠. 주변 소리 듣기 성능도 역시 좀 아쉽습니다. 대역 특성은 좋은데 소리 레벨 자체가 낮죠.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아마도 노이즈를 줄이려고 이런 식으로 세팅한 것 같습니다. 바람 소리에 관련해서도 에어팟 프로하고 급을 나눈 게 보이는데요. 외부 마이크에 윈드 디플렉터 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팟 프로보다 바람 소리가 훨씬 크죠. 버즈2보다도 약간 더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주변 소리 듣기 모드에서도 마찬가지죠. 주변 소리 크기 자체를 낮췄는데도 여기서도 버즈2보다 더 안 좋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소음 제어 성능을 측정 장비로 녹음해서 들려드릴게요. Final call for Qantas flight QF73 to San Francisco. Now in its final stage of boarding through gate 8. Final call for Qantas flight QF73 to San Francisco. Now in its final stage of boarding through gate 8. 비츠 스튜디오 버전은 사운드도 에어팟 프로하고 지향점이 확실히 다른데요. 에어팟 프로보다 저음이 많이 강조되어 있죠. 타겟 응답에 대입해보면 하만 타겟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고음 쪽은 에어팟 프로하고 얼추 비슷하죠. 그러니까 에어팟 프로 소리를 V자 사운드로 바꾼 느낌입니다. 이런 튜닝은 원래 저음이 빵빵하기로 유명한 비츠다운 모습이네요. 취향에 따라서는 에어팟 프로보다도 더 좋다고 느낄 정도로 괜찮습니다. 버즈2하고 비교하면 비츠 쪽이 음색 튜닝이 좀 더 얌전하고요. 이번엔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버즈2가 더 V자 느낌입니다. 사실 버즈2도 버즈 프로하고 비교해서 소리가 차분한데요. 비츠는 그거보다도 고음이 더 차분합니다. 플랫 사운드 기준으로는 비츠가 고음 튜닝이 확실히 더 무난하죠. 지금부터 실제 소리를 측정 장비로 녹음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Your dark hair with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Like it was the first time. Do you remember? Can I take you?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Your dark hair with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Like it was the first time. Do you remember? Can I take you?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Your dark hair with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Like it was the first time. Do you remember? Can I take you? 비츠 스튜디오 버즈가 소음 제어 모드를 껐을 때는 저음이 더 강해지는데요.
빵빵한 저음을 좋아하는 분들은 심지어 이쪽이 더 좋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하나 특이한 점은 이어팁 사이즈를 바꿔도 소리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비츠도 착용을 깊게 할수록 초고음이 보완돼서 소리가 더 좋아지긴 하네요. 고주파 왜곡은 전체적으로 0.1% 이하 수준이라서 왜곡이 거의 없고요. 데시벨로 봐도 저음 빼고는 거의 40dB 이하라서 별 문제 없습니다. 한편으로 저음에서 배음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 건 노이즈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화이트 노이즈가 좀 많이 끼더라고요. 저음 대형 노이즈는 어지간하면 체감하기 힘든데 그걸 감안해도 비츠는 너무 높습니다. 게다가 소음 제어 기능을 다 꺼도 고음에서 노이즈가 10dB 가까이 올라가는 건 문제가 좀 크네요. 심지어 주변 소리 모드에서는 중고음에서 노이즈가 15dB 가까이 올라가죠. 비츠가 왜 주변 소리 볼륨 자체를 낮췄는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노이즈에 민감하신 분들은 절대 사지 마세요. 이제 연결성 관련 측정 결과를 보면요. 딜레이는 0.3초 전후로 측정되었습니다. 에어팟 프로하고 비교하면 0.1초 가까이 느리네요. 그래도 동영상 볼 때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무선 신호 강도 측정 결과는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에어팟 프로보다도 훨씬 강합니다. 애플 칩이 아니라도 끊김은 별로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실제로 스펙을 보면 클래스 1 블루투스 기술을 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클래스 2를 많이 쓰고요. 전파 세기가 무려 40배나 차이가 나서 최대 도달 거리도 10배나 차이 나죠. 통화 품질에는 비츠도 나름대로 듀얼 빔포밍 마이크이긴 한데요. 바 타입 디자인도 아니고 애플 칩도 안 써서 통품은 좀 많이 떨어집니다. 통화를 많이 하시면 아이폰 유저분들은 그냥 에어팟 쓰세요. 지금부터 통화 품질을 녹음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비츠 스튜디오 버전은 듀얼 빔포밍 마이크를 탑재했습니다. 하지만 바 타입 디자인도 아니고 애플 H1 칩도 아니죠. 그래서 소음 환경에서는 통화 품질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통풍이 중요한 아이폰 유저분들은 역시 에어팟이 낫겠네요. 이제 디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죠. 디자인이 상당히 독특한데요. 에어팟 프로에서 콩나물 다리를 떼서 위에다 얹은 것 같죠. 크기도 작고 모양도 인체 공학적이라서 착용감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어폰 높이가 높아서 손으로 잡기도 좋죠. 다만 귀가 작은 분들이 끼면 귀 밖으로 좀 많이 튀어나와 보일 겁니다. 버튼은 물리 버튼인데요. 버튼 키압이 상당히 낮아서 쓰는데 별로 부담이 없습니다. 에어팟 프로의 햅틱 반응 같은 느낌을 내도록 상당히 잘 만들었네요. 이어폰 노즐을 자세히 보면 노즐 안쪽에 피드백 마이크가 보이죠. 그리고 노즐 옆에 사운드 튜닝과 이압 해소를 위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문제는 이어팁을 다른 걸 끼면 이압 해소를 막아버리더라고요. 이게 막히면 소리도 저음이 빠지고 고막에 압박을 줘서 착용감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어팁을 바꾸는 건 추천하고 싶지 않네요. 케이스는 이어폰 본체에 비하면 좀 큽니다. 그런데도 재생시간 스펙이 케이스 포함 최대 15시간 밖에 안 되네요. 케이스 크기가 이 정도인데 완충을 2번밖에 못하는 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에어팟하고는 다르게 C타입 충전 단자를 써서 호환성이 좋은 장점은 있네요. 리뷰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내자면요. 비슷한 가격인 버즈2하고 비교해서 급이 한 단계쯤 낮은 느낌이네요. 노이즈 캔슬링이나 화이트 노이즈 같은 성능적인 면에서 차이가 꽤 납니다. 그냥 애플 H1 칩을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진짜 많이 남네요. 그나마 비츠가 버즈2보다 확실히 좋은 점은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 양쪽에서 쓸 수 있는 호환성이죠. 아이폰은 버즈2가 앱이 안 되니까 10만원 중반대에서는 비츠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폰 유저분들께는 그냥 총알 좀 더 보태서 에어팟 프로 가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에어팟 프로 최저가가 현재 20만원 초반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냥 커피 몇 잔만 덜 마시세요. 비츠 같은 인싸 브랜드에서 통품은 중대 사항입니다. 그런데 안드로이드 유저분들께도 버즈2를 무작정 추천드리기가 좀 애매하게 됐는데요. 제가 버즈2 리뷰 끝내자마자 웨이더염이 재발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버즈 프로의 기본 이어팁을 쓰다가 웨이더염에 걸린 적이 있는데요. 그 뒤로 버즈 프로용 아즈라 이어팁 리뷰를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버즈 프로의 아즈라 이어팁 조합과 버즈2의 기본 이어팁 조합을 같이 쓰는 동안에 웨이더염이 다시 생겼네요. 정황상 버즈2가 제일 유력한 용의자인 상태입니다. 버즈2가 웨이더염에 대해서 완전히 검증되기 전까지는 안드로이드 유저 입장에서는 비츠가 오히려 대체제가 될 수 있겠네요. 참고로 비츠 테이스트는 이미 버즈2 출시 한참 전에 다 끝낸 상태라서 제가 최근 2주 동안 착용을 안 했고요. 버즈2 출시 전까지는 제 기준으로는 비츠는 웨이더염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안드로이드에서 쓸만한 노이즈 캔슬링 무선 이어폰을 고르는 게 참 힘드네요. 가성비로는 삼성이 압도적이긴 한데 버즈 프로부터 웨이더염 문제가 계속 불안합니다. 현재로서는 소니가 웨이더염 같은 큰 문제가 없고 성능도 탑티어니까 제일 괜찮은 선택이 아닐까 싶네요. 이상 아리제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